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공부문에서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과 성공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부문은 대체로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방만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논쟁이 많지만 그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공공부문 임금체계가 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는 영공국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고용 안전성에 더해 임금도 자동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특징은 국민적 정서나 경쟁이 치열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다소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팽창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민간부문 축소 우려,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공공기관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부채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적자 기간의 확대 등은 재무 위험이 지속된다는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수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확산하고 이와 연계하여 인사조직 관리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선을 둘러싼 노사관계는 여전히 갈등적 상황인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직무급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혁신이 정부와 개별 기관 노조 및 상급단체 노조의 이해관계 상일성으로 인해 노정 갈등이 촉발되고 있으며 각 노조 간의 갈등 상황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기존 호봉급 및 근속급의 질서는 새로운 MZ세대 및 하위 직급자들에게는 그다지 공정하다는 인식을 주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른바 꼰대 문화로 지탄받는 위기 질서에서 정당성을 지지하는 버팀목으로서 영공국 임금체계가 인식되기도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임금체계 개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수준에서 성과급을 가미한 호봉제의 개선, 고참과 신참 직원 간의 한시적인 이중임금 체계의 도입, 개선 추진 시 인건비 지원 등의 다양한 방향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노조나 직원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직무중심 인사제도로의 이행을 추진하면서 일부적으로 직무급을 확산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공정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무 중심은 궁극적으로 직무 가치의 객관성과 더불어 채용부터 퇴직 및 이직 단계까지 공공부문 노동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작동되는 직무 중심 인사제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유형이나 업종 내 공공기관 간에서 나아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간에서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직무의 가치 설정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임금체계 개선의 공정성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간 임금 수준의 차이가 큰 현실에서 우선 기본급을 직무 중심으로 정비하고 추가적인 임금 지원을 성과급으로 기관 안에서 나누는 방식이 필요한데 성과 중심 보상도 결국 직무 중심 인사제도가 구축되어야 평가 기준의 공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임금 연공성이 높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혁신을 추진하는데 최대 어려운 점은 직원들의 동의와 노조의 협조를 얻기가 매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동의를 얻어 쉽게 임금체계 변경을 얻어내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즉,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신속한 동의와 협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해 집단 간의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조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직원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며 시간과 노력이 같이 수반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선 우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공공기관의 HC공사는
6급 이상의 다수의 노조원이 포함된 직원 4,8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말에 직무급제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2022년 7월 직무분석 TF를 시작으로 2022년 11월 새로운 직무급 방안에 대해 노사 간 합의를 이룬 후 이사회를 통해 관련된 규정을 확정하고 2022년 12월부터 6급 이상 전 직원 급여에 직무급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H공사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1일 세 개의 다른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되었고 세 개 기관을 통합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통합 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경우에는 근무 기간과 출신 지역, 지역별 업무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출신 기간별 구분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통합 전 입사한 직원 외에도 2000년 통합 후 입사한 공채 직원, 계약 직원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과 전환 직원 등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상급에서 7급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구성도 통합 전 근무 기관, 지역, 직급, 직계별 구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 지역본부는 의장, 지사는 지부장으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H공사는 2008년부터 기준 보수 대비 직무급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하였고 2017년 정부는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급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노조 상급기관인 한국노총의 직무급 반대 및 직원들의 직무 차등에 따른 급여 지급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5년간 실질적인 직무급 도입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조합과 직원들은 직무급에 대해서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선 방향이고 제2의 성과연봉제라는 인식이 강했으며 정부는 직무급을 도입시키기 위해 정부 경영평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도입을 촉진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노동조합을 설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1분기 H공사는 직무급을 도입한 AT, 포트라, 도로공사, 새만금 개발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립공원공단 등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기관별 직무급 제도를 분석하고 노동조합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말하는 연공성 타파가 아닌 다양한 직계, 직렬, 공무 여건에 따른 조직 내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사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의 수립을 기초로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입사 연도의 차이로 인해서 임금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낮은 직급 직원에 대한 불만, 부서 내 업무 분장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직무급제를 조직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불만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직무급제에 대한 설명보다는 직무급을 통해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충분한 설명과 단계적 도입을 강조하고 직무급제에 대한 교육 설명회를 통해 직무급 자체의 본질적 의미와 효과를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전 직원 직무급 전면 도입을 전제로 한 지역본부별 설명회는 노동조합의 각 지역본부 의장 및 지사 소속 지부장이 참석하고 10일간 8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사내 게시판에 설명의 자료를 게시하고 누구든지 직무급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무급을 전화로 문의할 수 있는 20명의 직원을 직무급 전담 직원으로 분류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에게 직무급 도입을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넘어서서 직원과 조직 문화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사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공정한 업무 배분 문제, 즉 하위 직급자가 어려운 일을 맡는 사례 등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하여
직무급을 제시하면서 직무 가치에 따라 보상을 받는 직무급이 공사의 진정한 필요한 제도 운영을 강조하였습니다. H공사가 밝힌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직무급제를 실제 가동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연구가 경험을 중심으로 업무를 배분하였으나 명확하고 통일된 방식으로 업무를 정의하고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일선 관리자에 대해서는 업무 배분 및 성과 관리에 대한 조직 관리 역량이 요구되고, 공사는 직무 중심으로 정원을 운영하고 직무교육, 인사, 정원 운영 등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살펴본 H공사의 사례에서 향후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 추진상의 시사점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동조합은 직무급 도입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경우 집단적인 보상체계의 약화와 개별적인 보상 원칙이 중시되는 입장이므로 직무급 도입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사 간 협의 및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혁신의 관점에서 직무중심 인사제도의 전환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이 중 일부로 임금체계 변환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직무나 업무 방식의 변화 없이 임금체계만을 바꾸는 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노사 간 임금체계 개선의 협의는 일회적이거나 의례적인 설명회가 아닌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계 개선이 노사협의나 교섭과는 달리 조합원 내부의 이견과 입장 차이가 큰 사안이므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진들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때 절충점과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H공사의 임금체계 개선 사례에서 강조된 가치는 공정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직급 간, 직군 간, 세대 간의 불공정한 결과를 낮은 임금체계를 보다 공정한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연공성 축소라는 좁은 의미의 명분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임금체계 개선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이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임금체계 개선에 성공적이었던 기관들을 살펴보면 기관 내부에서 동력이 있었던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입을 위한 도입이 아니라 임금과 관련된 내부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직무급이 효과적으로 작용됨을 피력했으며, 아울러 일관되게 추진할 주체 그리고 추진체계가 있었습니다. 직무급 도입에 대해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도입 의지, 실처장들의 충분한 이해와 추진력, 그리고 일사불란하고 소통에 능한 실무진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잦은 직무순환으로 인해 보수체계를 충분히 학습한 담당자, 의사결정권자가 교체되면 삽시간에 그 동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직무급을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먼저,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조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선과 같은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노사관계가 제약 조건으로 반드시 작용할 것입니다. 연봉이 높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더욱 열성적이거나 이 직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집행부가 임금체계 개선과 같은 과제에 협조적인 입장을 구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직무급을 도입할 경우에는 기본 임금체계를 설정한 뒤에 도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자의 경우 기존에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직무급제를 기본 임금체계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일단 임금 밴드 내에서 연공에 따른 승급도 인정하는 직무급을 도입한 뒤 성과평가에 따른 승급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계 개선은 MZ세대 직원들에게도 불만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MZ세대 직원은 공공기관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낮은 직급에서
관리자 직급까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임금이라는 임금 수준과 승진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습니다. 또한 호봉만 놓고 불성실한 상위 직급에 대한 불만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MZ세대의 공정성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MZ세대의 공정성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선의 1차적인 목표를 직무급의 대내적, 대외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방망경영이라는 잣대를 저임금을 받고 있는 하급 직원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야 하며 전면적인 직무급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 내에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른 대외적 공정성 확보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직무의 임금 통계를 생성해서 이를 대표 직무로 하여 임금을 벤치마킹하도록 대외적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임금체계에서는 대외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포지티브성 방식으로 허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동안 적용되어 왔던 제로섬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임금체계 개선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로섬 방식은 임금체계 개선 중 총 인건비 내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공감대 도출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낮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총 인건비의 증액도 가능해야 직원들의 공감대 도출이 가능하고 임금이 높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년에 걸쳐 인상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행기의 이중임금체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의 이중임금체계란 임금체계 개선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직원들에게는 임금 총액을 보전하고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금체계만을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기관 단위를 넘어서 공통의 직무급 기준의 수립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산업을 대상으로 직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산업의 경우 전력, 발전, 정비 등으로 직무를 나누고 노사가 함께 직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며 이를 다른 산업 및 민간에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직무급 임금 커브도 설계해야 합니다. 신입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 기존 호봉제 수혜를 입은 선배들보다 낮은 상태에서 직무급을 적용한다면 당사자들이 수용하기 어렵고 바로 별도의 노조나 기존 노조를 통해 임금 체계를 호봉제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인 초임 인상과 이후 완만한 임금 상승이 생애기간에 지속되는 직무급 임금 커브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체계 개선이 장기적으로 안착되려면 기관 내에서의 직무별 보상 방안을 넘어서 기관 간의 직무 가치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MZ세대로 알려진 하위직급의 근로자들은 공정성에 민감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기관 간 과도한 임금 격차 완화는 임금체계 개선과 결합시킬 경우에 광범위한 공감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2월 3일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직무 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고 총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동시에 확대하도록 하는 보수체계의 영공성을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직무중심 임금체계는 고정적인 기본급을 설계하는 것이고 성과중심 임금체계는 변동급을 늘리는 것인데 사실 이 둘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중심도 같이 제시하는 이유는 직무급 도입이 어려울 경우 성과급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라도 임금 인상의 영공성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 영공성 완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 직급별 호봉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부터 대안적 임금체계를 도입까지 매우 다양한 대안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급별 호봉제에서 호봉의 상한과 하한 관리를 진급의 보상 밴드처럼 관리하고 직급별 책임과 역량 요건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승진을 엄격하게 관리하면 무늬만 직무급보다
임금 연공성을 훨씬 더 완화하는 데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늬만 직무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직무급을 꺼려하는 노동조합과 타협하면서 불안정한 직무급 도입을 시도할 경우에 대부분 제대로 된 직무급을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임금체계는 직무급으로 가야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고 성과급 비중 확대도 수용되기 용이할 것입니다. 직무급이라고 해서 단지 보상에서의 직무별 차이를 두는 것만을 추진해서는 평가와 차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무중심 인사제도의 전반적인 이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즉 직무급은 임금만이 아니라 채용부터 퇴직까지 일련의 인사관리 시스템이 직무 중심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사관리 시스템은 직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인사조직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개선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성과급 확대, 직급별 호봉 제한 등 임금의 연공성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보다 이상적으로는 직무 중심 인사제도의 구축까지 포괄하는 방안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탈연공성이라는 목표가 반드시 직무급 도입보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탈연공이라는 가치가 가지는 소극적 성격으로 인해 왜 연공이 나쁜 것인가라는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직무중심 인사제도를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에 자주 봉착하게 됩니다. 이에 이른바 무늬만 직무급제로 꾸미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은 바로 임금의 공정성일 것입니다. 임금체계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연계되는 임금 수준의 공정성과 공공부문 전체에서의 상대적 공정성까지 상호 조응되는 공정성 제고 원칙이 중요할 것입니다. 즉, 해소되어야 할 공정성 관련 과제로는 작게는 기관 안에서 직급 간 임금 역전, 세대 간 임금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와 더불어 유사한 기관 간의 직무 가치에 따른 공정한 임금 수준이 달성되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임금 체계와 더불어 모든 부문의 임금 체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공공부문의 임금 체계의 필요성과 사례를 통해서 각 기업에 맞는 상황과 기준에 따라서 임금 체계를 개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